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기호가 NPR이라는 기호가 나와. NPR. 이걸 퍼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순열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NPR 그러면 이 기호의 수학적인 정의가, 정의부터 잘 들어. NPR의 수학적인 정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이 중에서 R개를 뽑아서 규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이다. 이게 NPR의 수학적인 정의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여러분들이 일렬 배열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A, B라 앞에가 A고 뒤에가 B였을 때하고 앞쪽이 B고 뒤쪽이 A였을 때 내용이 다른 거지. 바뀌었을 때 내용이 달라지는 걸 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에서 이거를 NPR이라고 정의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약에 A, B, C, D라는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서 예를 들어 3명을 뽑아. 다 뽑아도 되지만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해라. 그럼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는가? 지금 5명 중에 3명 뽑아 일렬로 배열하다 보면 이거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5명 중에 3명 뽑아 일렬로 배열하기 때문에 NPR 기호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O, P, 3 그렇게 되겠지. 그죠? O, P, 3. 5명 중에 3명 뽑아 일렬로 배열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기호의 정의를 얘기한 거고 계산하는 방법은 5명 중에 3명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데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명 중에 하나야?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5명 중에 1명이 올 수 있지. 5명 중에 1명. 그럼 A가 왔다고 치자. 그러면 두 번째 올 거는 앞쪽에 안 온 사람이 올 수 있지. 두 번째 올 거는 남아있는 몇 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맨 앞에 A가 왔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 만약에 누가 왔다고 치면 여기 올 사람은 여기에 안 온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지. 그럼 3명 중에 1명. 5, 4, 3 돼야 돼.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5, P, 3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이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는 거예요. 5, 4,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몇 명을 뽑아서가 아니고 A, B, C 3명을 3명 전부 일렬로 배열해보자. 3명을 전부 다 일렬로 배열한다고 하면 먼저 기호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했어, 이거? N이 얼마야, N이? 3. R은 얼마야? 3이지. 둘 다 3이지? 3명 중에서 3명을 전부 다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 3P3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기호의 정의가. 그지? 3P3. 자, 3P3 그러면 어떻게 배열하면 될까? 3명을 일렬로 배열하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A, B, C 셋 중에 1명. 맨 앞에는 셋 중에 1명이야. 그럼 A가 왔다고 치면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앞쪽에 안 온 사람이 올 수 있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 알겠지? 맨 앞에는 맨 뒤에 1명밖에 안 남았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6가지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NPR의 기호의 정의가 N개 중에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한다. 그게 바로 NPR 기호의 정의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정의가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R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겠지.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지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일반적으로 NPR을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니까 일반적인 공식을 주도해보자. 그러면 R개가 일렬로 배열되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하나야? N개 중에 하나지. N개 중에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그럼 맨 앞에 오는 건 N개 중에 한 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올 거는 처음에 안 온 게 와야 되지.
그러면 남아있는 n-1개 중에 한 개. 세 번째는 앞쪽에 아는 게 나와야 돼. 남아있는 n-2개 중에 한 개. 이렇게 쭉 곱할 수가 있는데 바로 NPR을 계산하는 방법. 그러면 얼마까지 곱할지 한번 봐보죠. 여기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에서 수열 나왔으니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첫 번째 거는 n에다가 0을 뺐지. 두 번째 건 n에다가 1 뺐고 이거 시그마로 나타날 때 많이 했었잖아. 처음 건 n-0, 두 번째는 n-1, 세 번째는 n-2 이렇게 쭉 진행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r번째 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1을 배열하기 때문에 개수는 r개가 곱해지겠지. r개가. 그럼 r번째에 해당되는 수는 n에다가 뭐를 뺐어? 처음엔 0,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2. 그러면 r번째에 해당되는 수는 뭐를 뺐어? r-1을 뺐겠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n- 정리해보면 n-r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래서 NPR을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n-1, n-2에서 n-r 플러스 1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해하는 게 좋으냐면 NPR n개 중에 r개 뽑아 1을 배열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거야.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하면 된다. 시작점은 n이야.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하는 거잖아. n-1 이렇게 해서 r번째에 해당되는 수가 n-r 플러스 1이다. 실제로 n부터 시작해서 r개 곱한다. 앞으로 이제 계산할 때 뭐 8P3 이런 게 있으면 계산 어떻게 하면 돼? 8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하면 돼. 3개. 8, 7, 6 이런 식으로. n부터 시작해서 r개 곱한다. 이렇게 하가 되지. 이게 이제 P라는 기호의 수학적인 정의.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반 인원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40명인데 우리 반 인원이 만약에 40명이라고 쳐. 학교에서 만약에 한 반이 40명이다. 40명 중에서 반장 40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 방법.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잘 한번 생각해봐. 우리 반이 40명인데 40명 중에 반장, 부반장 2명을 선출하는데 물론 이런 걸 P를 퍼뮤테이션 굳이 안 써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기호화해서 쓰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그러면 40명 중에 2명을 뽑았다고 하더라도 누가 반장이고 누가 부반장일지가 종류가 다른 거지. 여기가 반장 자리, 부반장 자리라고 치면 40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배열해야 되겠지. 반장 자리, 부반장 자리. 그지? 그럼 기호로 쓰면 뭐가 돼? 40P2가 되겠지. 40P. 40명 중에 2명 뽑아서 반장, 부반장에다가 배열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40P.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로 나타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보면 n의 계승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쓰던 얘기인데 팩토리얼 그렇게 읽는 거야. 팩토리얼. 원래는 교과서적인 용어는 계승인데 실제로 누구나 팩토리얼이라고 읽어. 팩토리얼. 저게 뭔 얘기냐면 n 팩토리얼. 이걸 n의 계승 그렇게 부르는 건데 원래 계승이라는 걸 몰라도 돼. 팩토리얼 그렇게 누구나 읽어. n 팩토리얼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 문제 풀다가 쭉 나왔지, 이제? n 팩토리얼은 n부터 1까지 곱해진 거예요. n부터 1까지. 근데 원래 n 팩토리얼 기호의 정의가 뭐냐면 P에서 퍼뮤테이션에서 앞쪽도 n이고 뒤쪽도 n이고 앞뒤의 번호가 같았을 때 이거를 간단하게 n 팩토리얼 쓰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n 팩토리얼 정의가 뭐냐 그러면 n부터 1까지 곱한 거다 그러면 그건 정의가 아니야. 그건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인 거지. n 팩토리얼의 정의 그러면 퍼뮤테이션에서 앞뒤의 번호가 같았을 때 이거를 npn이라고 정의한 거지. 근데 실제로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보자. 그럼 npn이니까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해? n부터 시작해서 n개 곱하겠지. n부터 시작해서 n개를 곱하면 1까지 곱해주면 되겠지. n부터 시작해서 n개 곱하니까 이렇게 n-1 쭉 곱해서 보네. n번째 해당되는 게 1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n부터 1까지 다 곱한 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정의했다. n 팩토리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3명인데 조금 더 간단한 문제를 먼저 예를 들어보자. 오늘 내가 이해를 많이 들 거고 이쪽에 처음에 개념이 중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처음에. 간단한 게 먼저 보면 A, B, C 3명을 일렬로 배열해라. 3명을 전부 다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지. 그럼 지금은 3명을 일렬로 배열한다는 얘기는 3명 중에서 3명을 전부 다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거지. 그럼 기호로서 뭐라고 할 수 있어? 즉 3P3이지. 3P3. 3P3이잖아. 그지? 그럼 앞으로 이거를 3팩토리얼 9점 쓰면 되는 거야. 3팩토리얼. 3P3 쓰고 나서 다시 쓰지 말고 3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3명 중에 3명을 전부 다 뽑아 배열하니까 3P3의 뜻인 거야. 그러면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얼마야? 6이겠지요. 이렇게, 그지? 자, 근데 두 번째 문장을 잘 봐. 처음에 빌 때 엄청 헷갈리는 거야, 이거. 남자가 3명이 있고 여자가 3명이 있어. 남녀 3명씩 있는데 남녀 파트너를 정하는 방법. 잘하면 이해가 몇 건지겠나? 남녀 3명씩을 파트너를 정하려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내려봐봐. 남자 3명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여자 3명을 이렇게 파트너를 정해야 되겠지. 그러면 남자 3명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자 3명을 줄을 세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3명을 일렬 배열하는 거나 똑같지. 일렬 배열이나 똑같아. 그럼 기호로 뭐라고 쓰면 돼? 3팩토리얼 그렇게 되겠지. 남자 3명이 여기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얘들을 일렬 배열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왜냐면 3명이 있어. 뭐 3명이 예를 들어 일렬이 있다는 얘기지. 사람이니까 A, B, C 사람이 다를 거 아니야 이게. 남자니까. 그래? 여기다가 여자 3명을 배열하는 방법은 3명을 여기다가 배열해야 돼. 이 자리에다가. 그러면 3팩토리얼. 3명을 일렬 배열하니까 3명을 일렬 배열하는 방법이야 결국. 3팩토리얼 6가지. 그죠? 얘가 다른 단원을 잘한다고 해서 여길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 누차 얘기하지. 다른 단원 못해도 여기는 상관이 없어 전혀. 퀴즈 푸는 생각으로 심사숙고해야 되고. 자, 근데 n 팩토리얼 정의가 npn인데 결국은 이걸 계산해보면 n부터 1까지를 다 곱한 거다.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추가적인 정의가 이런 건 사실 정의랑 관련이 있는 건데 np형 이게 뭔 뜻이야?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일렬 배열하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일렬 배열한다. 그러면 0개 뽑는데 배열할 게 뭐 있겠어? 이건 정의야, 정의. 가만히 있으면 돼, 한 가지. 수학적으로 정의야, 정의. 그래서 np형을 했을 땐 퍼뮤테이션은 뒤쪽이 0번이었을 때는 경우의 수를 한 가지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0팩토리얼. 내가 이걸 왜 정의하는지는 내가 뒤에서 얘기할 거야. 0팩토리얼 그러면 n팩토리얼은 n부터 1까지 곱한 건데 이건 결과적인 얘기인 거지. n팩토리얼 정의는 npn이라 그랬지, 그죠? npn.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팩토리얼 정의가 1까지 곱한다가 아니고 원래 정의가 이거란 말이야. 원래 정의가. 근데 계산할 때 실제로 이렇게 한다. 근데 0팩토리얼은 0p0이지, 0p0. 0p0. 그러면
어차피 np형은 1이다가 얘기하는 거죠. np형은 1이에요. 뒤쪽 번호가 0이었을 땐 1로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거 뭐 시험에 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정의니까 이제 보여주는 거고. 자, 이게 팩토리얼의 정의인데 그러면 이런 거 보자. NPR 그렇게 돼 있으면 NPR이라는 거는 원래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n-1, n-1 어디까지 곱하느냐면 n-r 플러스 1까지 곱하게 된다. 이게 NPR의 정의야. 근데 이게 팩토리얼로 만들어지려면 팩토리얼은 1까지 곱해진 게 팩토리얼이야. 그러면 이거는 당장은 팩토리얼로 바꿀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거를 팩토리얼로 변형하기 위해서 얘가 팩토리얼 되려면 1까지 곱해져야 되잖아. 1까지. 그럼 뒤쪽에 뭐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돼? 요거 다함수가 뭐야? n-r이죠. 또 그 다함수는 n-r-1이겠지.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이 1까지 곱해져 있어야지 얘가 팩토리얼로 바뀔 수가 있죠. 원래는 이건데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해져 있는데 얘가 팩토리얼이 되려면 뒤쪽에 이런 것들이 곱해져 있어야지 팩토리얼이야. 그러면 없는 거를 분자에다가 썼으니까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야지. 이런 식으로. 여기 있지? 분자에 곱한 거를 똑같이 분모에 곱해줘야 된다. 자, 결과적으로 NPR을 고치면 분모는 뭐라고 고칠 수 있어? 분모. 분모는 뭐야? n-r부터 1까지 곱해져 있지. 그게 뭐야? n-r 팩토리얼. 이렇게 그죠? 분자는 n부터 1까지가 곱해졌지. 그게 뭔데? n부터 1까지 곱해진 게 n 팩토리얼. 분모는 n-r부터 1까지 곱해졌으니까 n-r 팩토리얼. 분자는 n부터 1까지가 다 곱해졌으니까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즉 NPR을 고쳐보면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다. NPR. 공식으로 외워야 돼. 반드시 외워야 돼. 앞으로 NPR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내는 사람들이 계산을 별로 복잡하게 잘 안 주니까 예를 들어 8피상 그러면 8부터 3개 곱한다. 이런 걸 계산할 때 그런 방식이 있어. 8부터 3개 곱한다.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 계산할 때는 팩토리얼로 고치면 뭐가 돼? 8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n은 8이고 r은 3이야. 그러면 5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도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숫자가 별로 크지 않을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근데 5팩, 8팩 그러면 이건 5부터 1까지 곱해진 거고 8부터 1까지 곱해진 거니까 5서부터 1까지가 약분되지. 약분되니까 6, 7, 8, 3개만 남은 거지. 그죠?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하다. 자, NPR 계산하는 방법까지 빨리 외우고 한번. 빨리 한번 외우고. 1-3번은 30개의 여기 있는 철도회사에서 출발역과 도착역을 명기한 차표를 몇 장이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거 괄호 하나 보지 마. 이거 지워야 해. 괄호 하나까지 지워. 승차권에 등급 구분이 없다. 원래 전에 있었는데 1등석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없어. 없는 것 같아. 기차에. 그 다음에 왕복표라는 개념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없다고 치고 점점. 그러면 역의 명칭이 30개 있는 철도회사에서 기차표를 몇 종류를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예를 들어 기차표 현장에 있으면 기차 타봤죠. 그죠? 뭐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런 표가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원주에서 서울까지 이런 표도 있겠지. 즉 기차표 현장에는 역의 명칭이 몇 개 쓰여? 2개 쓰이지. 2개. 출발역과 도착역을 명기하니까 역의 명칭이 2개 쓰이는 거야. 그러면 역의 개수가 총 30개 가지고 있는 철도회사가 있잖아. 그러면 30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30개 중에 2개를 뽑았다고 해도 서울 원주냐 원주 서울이냐가 내용이 다르지. 바뀌었을 때 내용이 다른 것이 순열이야. 그럼 기호를 뭐라고 쓰면 돼? 역의 명칭 30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배열하면 되겠지. 30P 이런 내용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30개 중에 2개 뽑아서 일렬 배열하면 되지. 30p. 알겠지? 1-3번 빨리 봐. 1-3번. 1-5번. 5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 5사람 일렬 배열 방법 몇 가지야? 5팩토리얼 그렇게 되겠죠? 5팩토리얼. 5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니까 5사람 중에서 5사람을 전부 다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겠지. 그러니까 5팩토리얼. 되는 거지. 그러면 1-6번을 보면 이건 함수에서 우리가 중간고사 때 2학기 중간고사 때 함수에서도 했던 거. 이쪽에 1, 2, 3, 4라는 온도가 있고 이제 집합이 있고 정의형. 이쪽에서 이쪽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만들고자 한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1대1 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x에서 y로 1대1 함수의 개수. 이건 중간고사 범위였어. 2학기 중간고사 범위. 1대1 함수 개수 따질 때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겹쳐서 가면 안 되지. 그죠? 한 개당 한 개씩 대응돼야 되는 게 1대1인데 그러면 이걸 식을 써가지고 계산해도 되지만 일단 이렇게 계산해보자. 원래 1학년 때 배울 때 이렇게 썼던 거지. 1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1은 5개 중에 한 군데로 가겠지. 1이 갈 수 있는 방법은 5가지. 근데 2는 어떻게 돼 그러면? 1이 간 자리 말고 다른 자리로 갈 수도 있지. 2개가 겹치기로 가면 1대1 함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A 빼고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하면 되니까 2가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남아있는 4개 중에 하나. 그렇지? 그러면 2가 어디로 갔다고 치면 3이 갈 수 있는 방법. 남아있는 3개 중에 하나. 보일 땐 이렇게 계산했지. 8은 2개 중에 하나. 120. 정답이에요, 이거. 저는 이렇게 썼던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순열을 써서 기호해서 풀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나 봐보자. 어쨌든 간에 공역의 원소가 5개인데, 5개 중에서 화살표를 맞아야 되는 게 몇 개야? 일단은 4개지. 이쪽에 있는 5개 중에서 화살표를 맞아야 되는 게 4개라고, 4개. 이런 식으로 4개가 화살표를 맞았지,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풀면 돼? 이쪽에 있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화살표를 맞아야 되는 게 4개야, 4개. 그럼 일단은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5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어떻게 했느냐면 자, 예를 들어 4개를 뽑았을 때 이쪽 5개 중에 4개를 뽑았을 때 A, B, C 뭐 이렇게 4개가 나왔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갔을 때하고 반대로 이렇게 X자로 반대로 갔을 때랑 함수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함수가 다르지. 그러면 2개를 바꿨을 때 내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순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면 5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이쪽에다가 화살표 4개를 배열해야지. 5개 중에 4개 뽑아서 이걸 배열해야 된다고 해요. 그게 뭐야? 5개 중에 4개 뽑아 배열하는 것이 바로 5피사겠지, 5피사. 실제로 5피사를 계산하면 543이 나오겠지, 543이. 그런 식으로 1대1하면 되겠어. 그러면 남자 넷, 여자 셋이 일렬로 배열되는데 여자끼리는 인접한다고 돼 있어. 이웃한다 그래도 이게 이웃한다. 그러면 여자 3명은 떨어지면 안 되지.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그럼 여자 3명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꿈으로 봐야 돼. 한 명으로 취급해야 돼. 여자 3명을 한 명으로 취급하면 총 몇 명이야? 여자 3명 한 명으로 봐야 돼.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한 명으로 취급하면 총 몇 명이야? 5명이지, 5명. 일단은 5명을 일렬로 배열하니까 5팩토리얼 돼야 한다. 5명을 일렬로 배열했으니까, 그죠? 5팩토리얼. 자, 지금 이제 지금까지 한 건 공식 설명이고 지금부터 이제 적용이야. 어떻게 적용할지. 5명, 여자 3명을 한 덩어리로 봤을 때는 5명이야, 총. 그럼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바로 5팩토리얼. 근데 5명을 배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남자가 있고 여자 묶음이 있고 남자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여기가 여자 묶음이야. 그러면 이렇게 여자 자리가 정해졌다고 치더라도 자체 내에서 3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겠지. 여자가 A, B, C 3명인데
3명이 자체 내에서 왔다 갔다 자리를 바꿔도 되잖아. 여자가 자리 바꾸는 방법이 얼마? 3팩토리얼 그렇게 되겠죠. 자, 내가 이제 앞으로 식을 여기까지만 세우지만 너는 답을 내서 끝까지 답을 내서 계산해서 답을 맞춰봐야 돼. 5팩토리얼 120이야. 이제 9구단 외우듯이 한 6팩토리얼 정도까지는 그냥 순식간에 나와야 돼. 4팩토리얼은 24, 5팩토리얼 120, 6팩토리얼 720. 5팩토리얼 120에다가 6 곱하니까 3팩토리얼은 6이야. 그럼 720. 이런 식으로. 근데 여자끼리는 인접하지 않도록 일렬로 배워야 되라. 여러분들이 인접한다는 문장이 있을 때는 흠덩어리로 취급하는데 이건 인접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 인접하지 않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 안 될까? 전체가 몇 명이야? 전체가 7명인데 전체가 7명이니까 일렬 배열하면 7팩토리얼에다가 전체 7명을 일렬 배열하는 7팩토리얼에다가 1번의 경우 여자끼리 인접하는 게 3팩토리얼 이거야.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여자끼리 인접하지 않게 그러면 잘 들어. 집중을 잘해야 돼. 지금 조금이라도 설명을 놓치면 안 돼. 전체 7명을 일렬 배열하면 7팩토리얼인데 여기에다가 여자끼리 인접하는 게 720까지야. 이걸 빼면 이거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계산이. 될지 안 될지 계산. 안 되지.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2명 1명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2명 1명. 인접한다는 얘기는 3명이 모두 인접하는 거지. 인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느 2명도 인접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여집합이 아닌 거지. 왜 아닌 거냐면 2명이 붙어있고 1명이 떨어지는 게 계산이 안 되잖아. 여기서 지금. 꽝이야 꽝.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인접하지 않게 그랬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냐면 인접한다 그러면 흠덩어리로 본다. 인접하지 않게 그러면 상대편을 먼저 배워야 돼. 상대편을. 남자 4명을 먼저 갖다 놓고 이렇게. 남자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4팩토리얼. 4팩토리얼. 여기에다가 그러면 여자가 들어갈 공간이 몇 군데가 생겨? 여자끼리는 인접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남자를 배열해 놓고 사이사이에 여자를 집어넣으면 인접하지 않겠지. 여자끼리 인접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게 이제 방법이야. 그럼 여자가 들어갈 공간이 몇 군데가 생겨? 5군데가 있죠. 맨 앞에 맨 뒤에도 있으니까. 여자가 들어갈 공간은 4명 일렬 배열되면 맨 앞에랑 맨 뒤에가 있으니까 5가지겠지. 5가지. 그러면 여자를 어떻게 배열하면 돼? 5개 중에서 3군데를 선택해서 여기다 여자 배열하면 되겠지. 그게 뭐야? 자, 여자가 들어갈 공간이 5군데. 잘 들어. 처음에 기호하는 게 중요해. 여자가 들어갈 공간이 5군데인데 5군데 중에서 3군데를 찍어서 배열하면 되겠지. 이거 식으로 얘기해봐. 뭐야? 그렇지. 5P3. 알겠지? 그지? 5개 중에 3군데를 선택해서 여자를 배열하면 되겠지. 그런 내용이 5P3인 거지. 다 이런 게 이제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이고. 내가 이제 이거를 경우에서나 이런 거를 꼭 저기 당일 배운 날 복습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식으로 이렇게 막 쓰잖아? 그럼 이걸 내가 지금 말로 설명을 해야 되지. 여기다가 식으로 예를 들어 5팩토리얼이 5팩토리얼 같으면 여자 3명을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총 5명이니까 5팩토리얼. 이걸 말로 다 써줄 수가 없잖아. 그럼 너네가 당일날 바로 복습을 하면 집에 가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2시간 수업이라 그래도 30분 정도만 해도 충분히 복습이 돼. 근데 며칠 지나서 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가 몰라. 뭔 얘기인지가. 그래 이게 뭐예요? 다시 질문하는 애들이 많아. 그렇게 하지 말고 당일날 복습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 알겠지? 남자 4명,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자, 각각의 경우에 이제 한번 구해보자. 남자 4명, 여자 3명을 여자 4명 총 8명이야. 일렬로 세울 때 첫 번째 4명의 남자가 모두 이웃하게 서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남자 4명을 1명 취급해야지. 남자끼리 인접하게. 이웃한다는 게 인접한다는 얘기 똑같은 거지. 남자 4명을 1명 취급하면 총 몇 명이야? 5명이지. 5명이니까 5팩토리얼. 그런데 예를 들어 여자 3명이 있고 남자 묶음 여자 이렇게 돼 있으면 남자 4명이 자체 내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자체로 자리 바꾸는 방법이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번째는 4명의 남자가 모두 이웃하지 않게, 즉 바꿔 얘기하면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그런 얘기야. 남자끼리는 절대 이웃하지 않는다. 여기 지금 문장을 이렇게 길게 줬는데 그냥 뭐 모두란 말 굳이 쓰지 않아도 돼. 4명의 남자가 이웃하지 않게,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는 문장이라고 봐야 돼. 모두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거를 이웃하지 않게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잘못 생각해서 전체에다가 이웃하는 거 빼면 오답이다. 그게 아니고 이웃하지 않게 그러면 상대편을 먼저 배열해야 돼.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그러면 여자 4명을 먼저 배열해봐. 여자 4명을 배열하면 4팩토리얼. 여자 4명 배열했을 때. 그러면 공간이 몇 개가 생겨? 맨 앞에랑 맨 뒤에랑 5개가 생기지? 공간이 5개가 생겼지, 그죠? 그러면 남자 4명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돼? 5개 공간 중에서 4군데를 선택해서 남자를 배열해야 되겠지. 그게 바로 OP4겠지, 그죠? 5개 중에 4개 뽑아서 남자를 배열한다. OP4. 얘는 계산 답을 내야 된다고 고. 이런 거는 계산할 수 있는데 3번 문장은 잘 읽어봐. 남자 4명, 여자 4명인데 남녀가 교대로 서는 방법. 세 번째는 남녀 교대 그런 문장이야. 남녀 교대. 총 8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계산해보자. 남자 4명을 먼저 일렬로 배열하면 이게 바로 4팩토리얼. 근데 남녀가 교대가 돼야 돼. 여자를 이 안에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으면 될까? 그러면 여자가 들어가는 방법이 남녀 교대가 돼야 되니까 이걸 잘못 생각해서 오피사라 그러면 안 돼. 오피사 그러면 왜 안 되겠어? 여기 오고 여기 오면 이웃하니까 안 되잖아. 그럼 오피사 그러면 안 되겠지? 자, 지금 4팩토리얼 뜻이 남녀 교대인데 4팩토리얼 뜻이 남자 4명을 먼저 배열하고, 그렇다면 여자가 들어갈 공간이 1357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풀어야 돼. 2468 들어갈 수도 있지. 1357로 들어가거나 2428로 들어갈 수 있다.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즉 여자 들어갈 방법을 여기다 식으로 쓰면 여자가 1357로 들어갈지 2468로 들어갈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 둘 중에 하나. 그러면 1357이 선택이 됐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사람이야, 사람. 남자 4명이 배열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자 4명이 들어가더라도 배열을 해야지. 여자 4명이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일로 들어갈지 내용이 다르지. 누구랑 누구 사이냐가 내용이 다르잖아. 그러면 요 사이에 여자 4명이 배열되는 방법이 4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이게 남녀 교대. 4번은 100점 방지용 문제야. 4번. 4번은 어떤 조건이 나와 있느냐면 남녀도 교대고, 남녀 교대. 그런데 또 추가적인 조건이 특정한 남녀가 인접하게. 어떻게 접근하나 잘 봐. 참 조건이 복잡해. 남녀 교대도 쓰면서 특정한 남녀 A, B가 인접해야 된다. 특정한 남녀라는 얘기는 특정한 남녀가 정해져 있는 거겠어? 아니면 바꿔도 되는 거겠어? 이건 정해져 있는 거지. 특정한,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특정한 남녀가 A, B라고 생각하면 남녀 교대가 되도록 총 8명을 일렬로 배열하면서 특정한 남녀가 인접하게. 참 조건이 복잡해. 자, 이렇게 풀면 되나 봐봐. 그러면 특정한 남녀는 나중에 집어넣고, 일단은 특정한 남녀를 제외하면 남아있는 게 몇 명이야? 총 8명에서 특정 남녀를 누군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어. 제외시키면 나머지는 6명이지. 남아있는 사람은 남자 3명, 여자 3명이야. 여기다가 특정 남녀 A, B까지 해서 4명씩이 된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일단은 얘들은 나중에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요 6명을 먼저 일렬로 세워보자. 6명을. 6명을 남녀 교대가 되도록 일렬로 세워보자. 6명을. 그러면 남자 3명을
먼저 배열하고 남자 3명 3팩토리얼. 어떤 식이 뭐를 뜻하는지 잘 이해를 해야 돼. 남자 3명을 배열했어. 그러면 남녀 교대가 되게 세우려면 여자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135일 수도 있고 246일 수도 있지. 여기다 여자 3명을 집어넣는 방법. 교대로, 남녀 교대로. 두 가지. 왜? 135일 수도 있고 246일 수도 있다. 2 곱하기 3팩토리얼 돼야 한다. 이거랑 똑같잖아, 이거랑. 그렇지, 그치? 남녀 3명씩을 교대되게 일렬로 세웠어, 일단.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남자 3명을 먼저 세우면 3팩토리얼? 그럼 여자가 135로 들어가거나 246으로 들어가니까 여자가 들어가는 방법은 2 곱하기 3팩토리얼. 지금 어디까지 해놨느냐면 특정한 남녀를 제외시키고 그 나머지 6명을 일렬로 교대되게 세워놓은 상태야, 지금. 이 상태인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가 보자. 그러면 얘들끼리는 특정한 남녀는 인접해야 되니까 2명이 같이 들어가야 돼. 한 군데 같이 들어가야 되지 따로따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얘들들이 어디로 들어갈지를 들어갈 공간이 몇 개가 있어? 얘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몇 군데야? 6명을 줄을 세워놨으니까 공간이 몇 개가 생겨? 7개가 생기지, 공간이. 얘들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건데 들어갈 공간이 여기서부터 해서 6명이 일렬로 서 있으면 맨 앞에 맨 뒤에까지 7개 공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들이 들어갈 때가 7군데 중에서 어디로 들어갈지를 먼저 정해봐. 그 방법이 몇 가지야? 공간이 7개인 거 알겠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지를 정하는 방법 몇 가지? 7가지겠지. 일단 어디로 들어갈지를 정해보자고. 그러면 잘 들어봐. 완전히 아이디어 쓰는 거야, 여기가. 자, 여기 얘들이 들어갈 때가 7가지 공간이 생겼어. 그럼 7개 중에 어디를 집어넣을지 선택을 했어. 선택을 했다면 얘들들이 만약에 여기를 선택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남자고 여자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대를 흐트리지 않으려면 얘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 여자 남자 순서로 들어가야 되겠지. 얘들들이 자리 바꾸는 걸 계산하면 안 돼. 왜? 만약에 여기가 선택이 됐다면 얘는 남자고 여자이기 때문에 얘들들이 들어갈 때 여자 남자 순서로 들어가야지 교대가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교대를 유지해줘야 되니까. 얘들이 만약에 여기를 선택했어. 70, 7개 중에 이게 선택했는데 여기를 선택했어. 그러면 얘는 남자 여자, 여자 남자야. 여자 남자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면 돼? 남자 여자 순서로 들어가면 교대가 유지가 되겠지. 이미 만들어진 교대를 흐트리면 안 되니까. 되겠지, 그죠? 여기 집어넣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 1-7번만 해도 충분히 수준이 있는 문제예요. 여기 지금 트라이앵글 8개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를 모두 사용하여, 모두란 말을 집어넣는 게 정확해. 8개 문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순열 중에서 여기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1번은 T가 맨 앞에 오고 L이 맨 뒤에 오는 경우의 수. 지금 가만히 보면 같은 문자는 없어. 모두 문자가 달라. 그러면 맨 앞에가 T고 맨 뒤에가 L이 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그러면 L과 T는 자리가 정해져 있지. 얘들은 바꾸면 돼야 하는데 안 되지. 맨 앞에 T, 맨 뒤에 L 정해져 있어. 그러면 남은 문자 6개를 가운데에다가 배열하면 되겠지. 남은 문자 6개만 배열하면 돼. 그게 뭐야? 6팩토리얼 그렇게 돼야 한대. 남은 문자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6팩토리얼. 그런 식으로. 근데 두 번째는 T와 A 사이에 반드시 2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돼. 전체 8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T와 A 사이에 반드시 2개 문자. 그럼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디엔가 T가 있고 A가 있다고 하면 이 사이에 반드시 문자를 2개를 집어넣어서 이런 세트로 해서 전체를 배열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일단 T랑 A 사이에 2 문자가 들어가도록 이런 상태를 먼저 만들어보자. 그러면 T랑 A를 제외한 남은 문자가 몇 개야? T와 A를 제외한 남은 문자가 몇 개야? 6개지, 6개. 그러면
6개 중에 2개를 여기다가 집어넣겠지. 6개 중에 2개. 여기다가 6개 중에 2개를 집어넣는 방법이 몇 가지? 그게 뭐야? 6P2가 돼야 한대. 6P. 6개 중에 2개 배열하니까. 그 다음에 또 T와 A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지. T랑 A 사이에 두 문자라는 얘기야. 그래 심사숙고해야 돼. 놓치는 게 많아. T랑 A 사이에 2개 문자니까 T, A가 자리 바꿔도 되잖아. A가 앞에 있을 수도 있지. A가 앞에 있으면 상관없잖아. T가 앞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럼 A와 T가 자리 바꾸는 방법 몇 가지? A와 T가 자리 바꾸는 방법이 2가지.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를 만들었느냐면 T랑 A 사이에 반드시 두 문자가 들어가도록 이런 세트를 만든 거예요. 얘들은 이걸 흐트리면 안 돼. 인접하는 거랑 똑같아, 인접하는 거. 흐트리면 안 되잖아, 이거를. 그럼 이 전체를 한꺼번으로 봤을 때 총 개수가 몇 개야? 이거를 묶음을 흐트리면 안 되잖아. 총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이거 하나로 취급해야지. 총 5개지, 5개. 총 문자가 8개인데 8개 중에서 4개를 포함하는 세트를 만든 거야, 이렇게. 그럼 그 나머지가 몇 개야? 4개지. 그럼 그 나머지 4개에다가 요거 1개. 총 5개지. 5개를 일렬로 배열하니까 5팩토리얼 돼야 돼. 이렇게 되겠지. 5개를 일렬로 배열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전체 8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다.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 될까? 적어도란 말이 떴으니까 여집합을 구하는 게 기본적이지.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니까 전체 일렬 배열의 개수에다가 전체 개수에다가 양쪽 끝이 모음인 걸 빼면 될 거다 그런 얘기지. 전체에다가 양쪽 끝이 모음인 걸 빼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인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다. 양쪽 끝 모음인 걸 빼면. 그렇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 전체는 뭐가 돼? 총 문자가 8개잖아. 전체는 8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8팩토리얼에다가 8개를 일렬로 배우니까 8팩토리얼. 그럼 양쪽 끝이 모음인 걸 빼는데 여기 딱 영문을 보니까 모음이 I, A, E 3개가 있어. 양쪽 끝에 모음이 와야 돼. 지금 빼야 될 게 어떻게 쓰느냐 봐봐. 양쪽 끝에 모음인 걸 빼는데 여기가 모음이고 가운데 6개. 이런 세트를 빼야 되겠지 이거. 그러면 어떻게 나가보자. 양쪽 끝이 모음이니까 모음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배열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모음이 3개 있는데 3개 중에 2개 뽑아 배열하니까 양쪽 끝에 배열이 뭐야? 양쪽 끝에를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3P이지 3P. 왜? 모음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양쪽 끝에를 배열한다. 그게 3P야. 그럼 3P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끝난 게 아니고 3개 중에 2개 뽑아서 양쪽을 배열하고 나니까 가운데는 문자가 6개지. 가운데도 배열을 해야지. 가운데 배열하면 6팩토리얼 돼야 돼.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 배열이 이렇게 갈 수 있다. 문장을 잘 읽어봐. 12개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는데 뭐 규격이랑 모양이 같은 12개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어. 근데 4명이 앉는데 어느 두 사람도 인접하지 않게 앉는다. 여러분들이 12개 빈 의자가 일렬로 이미 놓여 있어. 놓여 있는데 사람이 가서 앉는 거야. 근데 4명이 인접하지 않게 앉아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세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람이 여기 앉아도 그 다음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여기지. 인접하면 안 되니까. 그럼 아무리 가까워도 여기고. 얘가 또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아이디어 쓰는 내용들이 많아.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4명이 인접하지 않게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사람이 앉게 되는 의자는 4개가 있을 거고
12개 의자 중에서. 끝까지 비어있는 의자는, 끝까지 비어놔야 되는 의자는 몇 개야? 12개니까 8개겠지, 그러면. 사람이 앉는 의자가 4개고, 빈 의자는 8개일 거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 한번 생각해봐. 진짜 아이디어를 많이 써야 돼. 그렇다면, 내가 쓰는 방법이 이렇게 쓰면 계산될 수 있나 봐봐. 빈 의자 8개를 일단은 일렬로 갖다 놓을 생각이야. 빈 의자 8개를 일렬로 갖다 놓고 잘 들어봐. 이렇게 하면 되겠나 봐봐. 빈 의자 8개를 일렬로 갖다 놓게 되면 공간이 몇 개가 생겨? 9개가 생기지, 9개. 원래는 의자가 이미 배열이 돼 있어. 배열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비유해서 푸는 거야. 빈 의자 8개를 일렬로 갖다 놓고 그럼 공간이 9개가 생겼어. 9개 중에 적당히 4군데를 찍었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9개 중에 4군데를 찍어서 사람이 여기 앉지 말고 자기가 앉을 의자를 들고 가서 앉으면 되겠죠. 자기가 앉을 의자를 들고 가서 앉으면 결과적으로 인접이 안 될 거 아니야. 인접하지 않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잖아. 인접하지 않는 거는 뭐라고? 상대편을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야 돼. 이거는 이미 의자가 놓여 있는 거지만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풀 수 있는 거야. 빈 의자 8개를 먼저 일렬로 갖다 놓고 그러면 공간이 9개가 생겼는데 그 중에 적당히 4군데를 찍어서 자기가 앉을 의자를 들고 가서 놓고 앉으면 되겠지. 자기가 앉을 의자를 들고 가서 앉으면 결국은 얘랑에는 결코 인접할 수가 없지. 인접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이디어예요. 묘수예요, 묘수. 요즘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야. 자, 그럼 잘 들어봐. 빈 의자 8개를 먼저 일렬로 갖다 놔야 돼. 이게 몇 가지야? 잘 생각해봐. 의자 8개를 일렬로 갖다 놓는 방법. 하얀색. 빈 의자 8개를 일렬로 놓는 방법 몇 가지야? 잘 생각해봐. 몇 가지야? 사람 8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그건 8픽토리얼, 그죠? 근데 빈 의자 8개를, 빈 의자 똑같아 봐, 이거. 교육교육하고 똑같아. 빈 의자 8개를 일렬로 놓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야, 한 가지. 빈 의자는 사물이야, 사물. 사람이 아니지. 바꿔봤자 마찬가지지. 이해되죠? 이거 의자 2개 똑같은 의자가 분필이 똑같은 게 2개 있는데 바꾸는 데를 달라? 똑같잖아. 사람을 배열하면 다르지. 사람 8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8픽토리얼인데 이거는 빈 의자 8개를 일렬로 놓으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이게 중요한 얘기지, 한 가지. 그러면 빈 의자 8개를 일렬로 갖다 놓게 보면 이게 좌우든 앞뒤든 있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공간 9개 중에서 8개가 일렬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9개가 생겨. 9개 중에 적당히 4군데를 찍어서 자기가 앉을 의자를 들고 가서 놓고 앉는다. 즉, 바꿔 얘기하면 뭐야? 9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예를 들어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일로 들어갈지 내용이 다르지. 일로 들어갈지 내용이 다르잖아.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는 배열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2개가 바뀌었을 때 내용이 다르다. 그렇다면 9개 공간 중에서 4군데를 선택해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굽히다지 굽히다. 그 내용이 굽히다야. 이제 자, 이 문제랑 비교해서 이런 거 가보자. 황인종이 4명, 백인종이 3명. 황인종이 4명이고 백인종이 3명이야. 이걸 일렬로 배열하는데 백인끼리 인접하지 않게 이렇게 배열해야 돼. 그러면 백인끼리 인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황인종 4명을 먼저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황인종 4명을 일렬로 놓는 방법 몇 가지? 황인종 4명을 일렬로 놓는 방법 몇 가지? 색깔만 보고 한 가지 그러면 안 되겠지. 지금은 사람이잖아, 사람. 우리 다 황인종인데 니랑 나랑 같아 달라, 다르잖아. 저거는 사물이기 때문에 한 가지인데 이건 황인종, 사람이야. 색깔은 황색이지만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 4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그건 당연히 4팩이지. 응? 4팩, 알겠지?
그러면 100인종이 들어갈 공간이 몇 개 생겨? 5개 생기지? 5개 중에 3개 뽑아서 100인종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 차이야. 저건 사물이니까 1인데 사람이니까 400. 당연하죠? 잘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라고. 자, 그래서 거기 1-10번, 10번 아주 중요한 문제고. 0, 1, 2, 3, 4 5개의 숫자가 있는데 0을 포함해서 5개 숫자가 있는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정수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 5자리 정수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항상 몇 자리수 했을 때는 최고 자리에는 0이올 수 없지. 5자리 정수에서 여기다가 0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5자리 정수가 안 되지? 항상 여러분들이 몇 자리수 했을 때는 고려를 해야 될 게 최고 자리수는 0이 아니다. 그럼 5자리수를 만들려면 최고 자리일 수 있는 건 뭐뭐 중에 하나야? 최고 자리일 수 있는 건 1, 2, 3, 4, 4개 중에 하나지? 4개 중에 하나. 0은 오면 안 되니까. 여기 1이 왔다고 쳐봐. 뒤에는 0이 와도 상관없지. 남아있는 숫자가 4개가 남았는데 남아있는 숫자 4개를 여기다가 배열하는 방법. 이게 뭐야? 파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죠? 팩토리얼. 이렇게 갈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4자리 짝수. 여러분들이 짝수라고 되어 있으면 또 고려를 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생겨. 4자리 짝수라는 얘기가 일단 짝수가 되려면 어쨌든 4자리 수니까 최고 자리인 0이 오면 안 돼. 그 다음에 끝에는 뭐 0, 2, 4 중에 한 개가 나와야 되지. 그래 짝수가 될 거 아니에요. 끝나는 수가.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얼마 그 다음에 0으로 끝나는 경우. 확실하게 나눠서 해야 돼. 두 번째는 얼마 2로 끝나는 경우. 0으로 끝나는 경우나 2로 끝나는 경우는 당연히 같다는 보장이 없어. 당연히 다르겠지. 왜냐면 2를 빼냈다는 얘기는 아직도 0이 남아있는데 여긴 0이 올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얼마 끝나는 게 4였을 때. 그러면 자, 끝나는 게 2로 끝났을 때랑 4로 끝났을 때는 경우의 수가 당연히 같다고 할 수 있지. 2로 끝날 때랑 4로 끝날 때는 경우의 수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만 계산해보죠. 맨 끝에가 0으로 끝나는 경우는 어차피 0은 맨 뒤에다가 빼놨으니까 앞에는 아무거나 와도 돼. 그건 4자리 정수가 돼. 그래도 숫자가 몇 개 남았어 지금? 4개 남았지? 그러면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배열하면 되겠지. 4개 중에 3개를 앞에다가 무작위로 배열하면 되지. 그게 바로 4P3이다. 4개 중에 3개 배열하면 되니까. 근데 꼭 계산해가지고 마무리해야 돼 이거. 두 번째 봐보자. 두 번째는 2로 끝나는 경우. 끝나는 수가 2로 끝났어. 짝수니까. 4자리 짝수니까. 맨 뒤에가 2로 끝난다면 아직도 0이 남아있잖아 지금.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 중에서 맨 앞에 할 수 있는 건 뭐야? 맨 앞에 할 수 있는 거. 0은 안 되니까. 그죠? 맨 앞에는 1, 3, 4 셋 중에 하나겠죠? 1, 3, 4 셋 중에 하나. 2는 맨 뒤에 빼놨으니까. 1, 3, 4 셋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남아있는 숫자가 몇 개야? 남아있는 숫자는 3개 남았지, 3개. 남아있는 3개 숫자 중에서 0을 포함해서 3개. 0은 여기 와도 되니까. 그럼 0을 포함해서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면 되겠지. 3개 중에서 2개 뽑는 방법이 3P2 뽑아서 배열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6, 38, 24. 이거 당연히 뭐야? 이건 2나 4나 0이 아니기 마찬가지지? 2랑 4랑은 의미가 같은 거 알겠지? 0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야. 그럼 다 해서 다 더하면 되겠지, 이거. 60. 자, 여기 또 유형이 있는 문제고. 자, 여기 보면 5개 문자가 있는데
5개 문자를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이렇게 돼 있어. 문자 5개를 사전식으로 배열하는데 사전 찾는 거 알지?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1번 CB, EDA가 사전식으로 A, B, C, D를 다 배열하다 보면 몇 번째 나오는 순열인가 그러니까. 몇 번째 나오는 순열인가. 이걸 배열했을 때 그 열 자체를 순열이라고 불러 우리가. 그러면 사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원리랑 똑같은데 일단 C가 나오려면 A로 시작하는 게 다 끝나야지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일까? 5개를 모두 배열했을 때 몇 개? 24개지. 24개. A부터 시작하는 건 뒤에 4개를 배열하면 되겠지? A는 맨 앞에다가 두고 뒤에 4개 배열하면 4팩토리얼 20다 돼야 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B로 시작하는 것도 4팩토리얼 20다.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는 이번엔 C인데 C 다음에도 다시 뭐가 나와? 뭐가 먼저 나와야 돼? C 다음에. 그렇지. A가 먼저 나오지. C, A로 시작하고 뒤에 3개. 이렇게. 그죠? 이게 바로 3팩토리얼. 6개. 여기 C, B니까. 그 다음에 C, B 나올 차례지. 네 번째는 C, B 다음에도 또 뭐가 먼저 나와? A가 먼저 나오지. C, B, A. 사전 찾는 거랑 완전히 같은 원리야. 이게 2개. 그 다음에 CBA가 나왔으니까 CBD도 마찬가지겠지? CBD도 2개. 그 다음으로 나올 게 CB2잖아. CB2. 5개 문자를 다 배워서 사전식이니까. CB2면 남아있는 게 뭐야? AD지. A가 먼저 나와, D가 먼저 나와. A가 먼저 나오지. AD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나오는 게 D이겠지. 사전 찾는 원리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48, 50도, 58, 59, 60번째네. 60번째 나오는 수명이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사전식 배열이 꼭 저게 사전 찾기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제로 이런 거 봐보자. 1, 2, 3, 4, 5를 모두 써서 모두 이용해서 5자리 정수를 만들어 보자. 1, 2, 3, 4, 5라는 5자리 정수, 이 5개를 모두 써가지고 5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근데 이거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해 보자. 그러면 이게 사실 내용상 사전식 배열이나 똑같은 거야. 5개를 전체를 나열하면 모든 방법에서는 몇 가지야? 모든 방법에서는 5팩토리얼 그럼 120가지겠지? 근데 그 중에서 작은 수부터 큰 수 순서대로 차례로 나열했을 때 예를 들어 뭐 70번째 구해보자. 70번째. 70번째. 이런 거 구해보자. 70번째 수를 구해보자. 수열 문제, 수열이랑 통에 있는 문제야. 70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자, 어디부터 찾아가면 돼? 누적해서. 1로 시작하는 게 다 끝나야지 1로 시작하는 게 다 끝나야 2가 나올 거 아니야. 사전식 배열이니까. 1로 시작하는 게 4팩토리얼 24. 그러면 2로 시작하는 것도 24.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지. 현재 48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충 3으로 나오는 걸 다 따지면 70 세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밑에서부터 찾아 올라가도 되고 거꾸로 내려와도 되겠지. 왜 거꾸로 내려와도 돼? 그 다음에 3으로 끝나는 거 계산하면 3으로 끝나는 것도 24, 이렇게 70이 이거 다 돼 70이 아니야. 그러면 뭘 얘기야 결국? 요거 3으로 시작하는 것까지 다 했을 때가 70이니까 3으로 시작하는 거에서 뒤에서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지. 알겠지? 그죠? 3으로 시작하는 거에서 가장 큰 수는 뭐야? 제일 뒤에 있는 수는. 뒤에서 세 번째야. 뒤에서 세 번째.
이거 맞추면 금방 맞추지. 70번째니까 뒤에서 세 번째 건이야. 3으로 시작하는 거 중에 가장 큰 건 뭐? 제일 큰 게 뭐야? 근데 뭐가 나와야 돼? 제일 큰 거는. 그렇죠. 5가 나와야지. 5, 4, 2, 1 이렇게 나왔겠지. 알겠지? 이제? 거꾸로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는 또 뭐야? 그 바로 위에 거. 요거보다 작은 게 뭐야? 5, 4, 1, 2겠죠? 5, 4, 1, 2. 알겠지? 5, 4, 5, 4라는 거 당연히 1로 시작하는 게 끝내야지 2로 시작하는 게 나올 거니까. 그 앞에 건 뭐 했을까 그러면? 왜 5, 4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를 시작? 5로 시작했겠죠. 5로. 4, 2, 4, 2, 1, 4, 1, 2. 그 다음에 작은 건 얼마로 시작해? 2, 그 다음에. 그렇지. 2, 4, 1이지. 4, 1이 1사보다 크니까. 뒤에서 세 번째 거 그런 얘기잖아. 뒤에서 세 번째 거. 이제 최종 답은 이게 다 사전식 배열 포괄적으로 사전식 배열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꼭 사전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자, 그런 유형들이 있고 잘 알고 있어야 되고